지난 시간에 로직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한 간단한 그 소개가 있었죠. 네, 그 내용을 이제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직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로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직이라는 건 사실 논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참과 거짓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0과 1 이렇게 이진수로 표시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논리 회로라고도 하고 디지털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스템은 원래는 숫자 기반이에요. 숫자 기반, 그 양자화되어 있는 숫자 기반을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꼭 이진수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다른 진법을 사용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진수를 쓰는 이유는 정기적 신호로 표기했을 때 노이즈에 좀 더 강하게 강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또 그 다음에 구현하기 간편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 그 주변에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컴퓨터가 대표적인 얘기겠죠. 또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셀룰라폰도 디지털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카메라라든지 오디오, 그리고 뭐 자동차도 요즘엔 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어 있죠. 옛날에 이제 그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예요. 근데 이제 그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그걸 양자화해서 다시 말하면 숫자로 바꿔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 컴퓨터가 그 엔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뭐 요즘에 또 이제 아예 전기 모터가 나오면서 제어 자체도 많은 경우에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숫자다. 그러니까 그 이진법이든 뭐 4진법이든 또는 8진법이든 16진법이든 숫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디스크리트한 밸류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있었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또 어떻게 전기 신호를 숫자화할 수 있느냐, 또 양자화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좀 뭐 설명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일반 전기적인 신호는 입력 장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사인파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뭐 다른 임펄스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의 합으로도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속적인 신호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링 타임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이 모든 신호를 전부 다 숫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기적인 시간을 쪼개서 그때 해당하는 그 신호의 숫자 또 크기를 숫자화하는 것을 양자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4라고 하죠. 이게 5, 여기가 6, 여기가 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시간에 T1, 또 T2, 뭐 등등등 이 시간에 요 양자화된 신호들을 적어 놓을 수 있겠죠.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줄어들겠죠. 여기는 또 다시 4로 주네요. 4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때 T1, T2, T3, T4, T5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실제로 기록은 이런 식으로 숫자로 기록합니다. 물론 이때 이 숫자조차도 우리가 쓰고 있는 십진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진법을 사용해요. 이진법. 이진법은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0과 1로. 자, 왜 그러면 바이너리 넘버를 사용하는 것이냐? 바이너리 넘버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만약 십진법을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하죠. 정기적인 신호로 표현할 때, 뭐, 0V는 0, 1V는 1, 2V는 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3,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10개의 숫자를 표현하게 되면 노이즈가 텄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노이즈가 텄을 때 1의 숫자가 3이 될 수도 있고 또 2의 숫자가 1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런 노이즈에 의해서 숫자가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원래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다른 정보로 바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0과 1은 그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가 0과 10V가 있다고 칩시다. 노이즈가 중간에 막 튀어요. 이렇게 튀면 이제 문제 좀 있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튀진 않고 요 10 주변에서 튀거나 아니면 0 주변에서 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를 뚝 잘라서 요 신호, 즉 5V보다 아래쪽은 0. 노이즈가 들어와도 별 차이가 없겠죠. 그죠? 이런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노이즈 마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0과 1로 두 개로 쪼갤 경우에는 이런 노이즈 마진이 커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노이즈에 강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건 통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신 같은 거에 전파를 쐈을 때 주변에 어떤 전자파 또 여러 가지 전기 신호들이 있죠. 그런 신호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그 노이즈들을 노이즈에 의해서 신호가 바뀌지 않고 자기의 신호를 1과 0의 신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큰 장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에서 바이너리 넘버를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죠. 바이너리를 쓰게 되면 일반적인 숫자가 길어지죠.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합시다. 7. 7이 10진수로는 그냥 7 한 자리인데 이걸 2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1, 1, 1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세 자리로 길어집니다. 7일 경우에는 그나마 세 자리로 변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숫자일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숫자가 길어져도 우리 현재의 메모리 기술이라든지 또 통신의 속도의 기술에 반해서 그렇게 뭐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디지털 시스템들이 조금 더 이제 그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디지털 시스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 디지털 시스템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디지털 시스템을 한번 구현하는 방법 또는 디자인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자.
그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그럼 디지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수업을 제대로 공부하게 된다고 하면, 원래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뭐, 좀 과하게 얘기하면, 뭐, 카메라라든지, 또는 컴퓨터라든지, 셀룰라폰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게 된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 여러 과목을 더 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카메라라든지 오디오를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디지털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자, 우선 이제 로직 디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로직 디자인은 아까 했던 true와 false라고 하고 있는 두 개의 진위형이죠. 사실과 거짓,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이제 로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일과 영, 즉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어서 디지털 시스템이라기도 하고 또 로직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선 다른 걸 다 떠나서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성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인풋, 또 하나는 아웃풋, 또 하나는 펑션입니다. 자, 여기는 디지털 시스템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디지털 시스템은 항상 시스템은 들어가는 인풋이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이진수겠죠. 디지털 시스템 바이너리 넘버를 쓰니까 이진수일 텐데 이렇게 인풋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출력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한 비트일 수도 있고 뭐 n 아웃풋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식을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즉 다시 말하면 어떠한 입력을 받아서 내가 어떤 출력을 내보내도록 하는 함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더하기 같은 것들이 그런 거겠죠. 입력을 받을 때 두 개의 숫자 2와 4를 받아서 그것을 더한 다음에 출력으로 내보내는, 여기 이제 함수죠. 이건 뭐라고 하죠? 함수라고 하고, 이걸 입력, 인풋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와 4를 더하면 얼마가 나가야 돼요? 6이 나가야겠죠. 이것을 아웃풋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한다.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디지털 시스템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공부를 하겠지만, 그 로직 디자인이나 디지털 시스템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요 사이에 어떤 메모리, 또는 다른 말로는 스테이트라고 하죠. 스테이트라는 것이 있어서 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여기 2와 4가 들어가면 6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처럼, 입력이 고정이 되면 출력이 고정되는 시스템이 있고, 또 입력이 고정이 되더라도 내부에 스테이트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 스테이트와 어떤 연결 관계를 가지고 다른 출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보통 싱크로너스 머신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시퀀셜 머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머신러닝에 관심이 많을 텐데, 요런 스테이트가 들어있는 시스템, 또는 시계열의 어떤 관계들을 같이 스테이트로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을 RNN이라고 하죠. RNN이라고 하는데, 그것과도 굉장히 유사해요.
입력만 받아서 출력을 만드는 시스템, 또는 입력을 받았지만 중간에 어떤 스테이트를 통해서 아웃풋이 변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존재를 할 수 있다.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공부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숫자를 표시할 때 바이너리 시스템을 많이 쓴다. 이유는 뭐 아까 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었죠. 노이즈 마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바이너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나 또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달에서 또는 화성에서 그림을 보내잖아요. 인공위성이 그런 어떤 사진을 보낼 때 우리가 도착했을 때 받은 사진이 매우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노이즈 마진을 고려한 바이너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옛날에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브라운관 TV 시절이 있었어요.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TV가 나오기 전에. 그럴 때는 이제 그 노이즈라는 것들이 많이 보였죠. 굉장히 치 하는 그런 어떤 소리와 함께 노이즈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바이너리 시스템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깨끗한 화질과 화상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너리 퀀터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볼티지 같은 게 대표적인 예고요. 또 그 다음에 자성의 방향을 통해서도 뭐 0과 1을 표시할 수 있겠죠. 또 뭐 스위치 포지션을 가지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0과 1은 표현하기가 쉬워요. 표현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또 노이즈에도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 네, 이제 함수, 아까 전 디지털 시스템은 설명한 것과 같이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함수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이 함수를 받아서, 아니 함수가 아니라 인풋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대수학을 사용하는 거고요. 대수학, 알제브라라고 하죠.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트루스 테이블, 여기 있는 이런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모든 입력의 경우의 수에 대한 출력을 쭉 열거하는 겁니다. 자, 이거의 이 두 가지 방법에 장단점이 있겠죠. 대수학을 이용할 경우는 장점이 수학적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식도 단순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그 트루스 테이블은 진리표라고 하죠. 다른 말로 진리표라고 하는데, 진리표는 좋은 점은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당장 알 수 있어요. 그죠? 1, 0, 0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온다. 또 1, 0, 1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온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죠. 만약에 인풋이 지금처럼 A, B, C가 아니라, 이 세 개가 아니라 만약에 인풋의 숫자가 20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각 숫자는 두 개의 이진법을 사용할 경우를 이제 가정한 겁니다. 0과 1의 초이스가 있겠죠. 그럼 인풋이 20개라고 하면 한 자릿수의
가능한 조합은 2개일 겁니다. 그러면 2개 해서 몇 개를 곱할 수 있죠? 20개를 곱해야겠죠. 20개. 자, 2를 20개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00만이 됩니다. 100만. 즉 다시 말하면 총 경우의 수가 1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100만 개. 물론 100만 개보다 큽니다. 약간. 대충 100만 개가 돼요. 자, 이렇게 100만 개가 된다고 하면 트루스 테이블로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입력의 숫자가 클 경우는 트루스 테이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래서 이제 대수학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입력이 적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어떤 좀 쉬운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 입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state라는 것을 더 첨가합니다. 요건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state라는 것을 첨가하게 될 텐데 이렇게 state가 입력 말고 들어가는 시스템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었죠? synchronous machine 또는 sequential machin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state가 들어가지 않고 입력만 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combinational system이라고 합니다. 조합회로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마우스로 쓰니까 잘 써지지는 않습니다. combinational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tate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sequential 시스템이라고 해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따로 가르칠 거예요. 따로 시간을 가지고 가르칠 거기 때문에 요 앞에 2개의 example이 combination에 해당하는 것이고 뒤에 2개의 예제가 sequential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는 중간고사 전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전까지. 이거는 기말고사 전까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인 수업의 진도는 중간고사까지 컨비네이셔널 라직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말고사까지 시퀘인셜 라직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원래는 시간이 조금 남으면 간단한 과제를 좀 내주려고 해요. 팀 프로젝트로 할 수는 없고 개인 프로젝트로 해서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가위바위보라든지 또는 뭐 테트리스라든지 뭐 등등등 우리가 여태껏 알고 있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들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현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컨비네이션 라직은 대표적인 예가 계산기예요. 계산기 중에서도 아주 간단한 계산 연산자들 얘기하는 거죠. 더하기.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얼마예요? 5죠. 그렇죠? 이렇게 입력이 고정이 되면 2 더하기 3이 언제는 6이 되기도 하고 언제는 7이 되기도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2와 3을 더하면 항상 5가 나와야 되는 시스템. 이런 것을 컨비네이셔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퀀셜은 좀 달라요. 시퀀셜은 입력이 들어가도 똑같은 입력이 들어가도 출력이 바뀝니다. 뭐 때문에 바뀌어요? state라는 메모리 때문에 바뀝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트래픽 라이트입니다. 교통신호 체계죠. 자, 여기 빨강, 그 다음에 파랑, 녹색이죠. 녹색, 파랑, 그리고 노랑 이렇게 색깔이 있다고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파란색이 켜졌다가 그 다음에
노란색이 켜지고 그리고 빨간색이 켜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런 시스템의 입력은 뭐냐면 그냥 ON이에요. ON, OFF입니다. 자, 내가 지금 빨간색의 스테이트에 있을 때는 ON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되겠죠? 파란색으로 가야 돼요. 내가 파란색에 있을 때는 ON이 들어왔을 때 노란색으로 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노란색에 있을 때는 ON이 들어오게 되면 빨간색으로 가야 됩니다. 자, 입력은 어때요? 입력은 하나, 똑같은 ON이라는 입력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느 스테이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트 또는 다음 출력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시퀀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시퀀셜 시스템은 스테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요. 나중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 메모리라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메모리, 스테이트.